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번 알라디너 TV의 주제인 여름에 만난 책 주제로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바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소녀시대의 전 멤버 제시카의 첫 소설 샤인의 속편인 브라이트 리뷰 영상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샤인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 또 꽤나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샤인은 되게 뻔하고 좀 무난하다 못해서 약간 클리셰 그 자체인 정도였어서 사실 팬심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읽었을지 모를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번 브라이트는 정말 재미나게 몰입해서 읽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샤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샤인은 제시카가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된 첫 작품으로 소녀시대 멤버들을 디스한다는 논란으로 좀 유명세를 치른 바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레이첼이라는 한인 소녀가 K-팝 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연습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내면적인 갈등, 또 연애 금지 조항을 어기고 썸까지 타게 된 한 남자와의 사랑까지 동시에 한 번에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레이첼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자세한 리뷰는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줄거리가 요 샤인의 줄거리인데 요번 속편인 브라이트는 샤인의 내용 이후에 5년이 지난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편의 특성상 요 1편인 샤인의 결말과 일부 내용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혹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끊고 책을 먼저 읽고 감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샤인의 마지막 편에서 레이첼은 9인조 걸그룹인 걸스 포레버로 데뷔하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는 그 데뷔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연습생 시절 동안 사이가 썩 좋지 못했던 관계인 멤버들끼리도 5년 동안 이제 한 숙소에서 좋으나 싫으나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동안에 되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도 되고 또 정이 들게 돼서 늘 좋은 사이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약간 친자매 같은 그런 사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그 K-팝 씬에서 최정상 아이돌로 거듭난 걸스 포레버는 무엇을 하든 세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슬슬 이제 활동기가 1년에 원래는 두세 번씩 컴백을 하지만 이제 최정상 인기에 올라가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컴백을 해도 되는 등의 이제 그런 슬슬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각자의 개인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또 멤버들도 그런 개인 활동에 대한 고민이 각각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레이첼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늘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레이첼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남자인 엘릭스 전을 만나게 되고 그 남자는 알고 보니까 패션업계에서 투자자로 되게 유명한 남자였고 또 레이첼을 항상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레이첼의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세간의 관심을 받는 스타였고 아이돌로서의 연애는 대중의 기대와 소속사 그리고 같은 그룹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고 또 실망을 주는 일이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릭스와 가족들의 응원으로 소속사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꿈인 브랜드 런칭을 허락을 받고 소속사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힘으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너무 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자 멤버들 그리고 소속사와도 점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브랜드 런칭과 또 개인 활동, 팀 활동까지 너무 많은 일과 부담이 한 번에 레이첼에게 몰아쳐오기 시작하면서 레이첼이 겪게 되는 고충과 갈등을 다룬 것이 브라이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소녀시대의 팬이자 또 제시카의 팬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사건의 뒷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재미나게 느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1편보다는 훨씬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트에는 실제 일어났던 의혹과 사건들이 여러 개 좀 배치가 중간중간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동방신기와 JYJ 사이에 그 SM과의 계약 분쟁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연예계 표준 계약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또 JYJ를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좀 소속사 측에서 술을 쓰는 모습 등등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등등이 또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실제 제시카가 활동했던 내역과 작품 속에 레이첼이 활동했던 내역이 크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생과의 리얼리티 촬영, 브랜드 런칭, LA 콘서트 준비 등등이 한 번에 몰아치고 이런 모습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이 소설 속 내용이 어디서부터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픽션인지를 되게 읽으면서 판단해내는 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마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뒷배경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더 몰입이 확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녀시대 디스 논란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이 소설 속에서 이제 걸스 포레버 멤버들 모두에 대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되게 뭐 계속해서 레이첼에게 괜히 틱틱대는 멤버, 또 유치하게 물고 늘어지는 멤버, 아무도 모르게 막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또 괜히 훼손하는 멤버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제시카가 일부러 그 멤버들 하나하나를 각각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서 디스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아마도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여러 등장인물들로 좀 나눠서 좀 보여준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안에서 걸스 포레버 멤버로 막 은지, 미나 이런 멤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녀시대 멤버들 각각을 뭐 태연은 미나, 뭐 누구는 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대입해서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다기보다는 그 멤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되게 뭉뚱그려서 그 걸스 포레버라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한 멤버들에게 좀 많이 나눠서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되게 멤버들의 설정이랑 막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디스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때 상황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멤버들과 보냈던 긍정적인 시간들, 또 즐거웠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묘사가 나오고 또 서로 자매 같은 사이였다는 점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시카 측의 의견인 그런 일방적인 방출을 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더더욱 배신감과 황당함이 크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가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 게, 사실 이 내용이 그 제시카 측의 기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하던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소녀시대 활동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멤버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결국 멤버들과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팀에서 일방적으로 방출을 당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이었다 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 원래 사람의 의견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라서 일단 이 소설 속의 내용은 순전히 제시카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점, 그리고 말 그대로 소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실이 섞여 있더라도 픽션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설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고 또 막 기사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 점들 때문에 그 소설 속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중 어떤 부분들은 또 창조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어디까지를 실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시카의 팬으로서 느낀 점은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녀시대 때나 또 솔로 활동 때나 변치 않고 늘 소중하게 생각해준다는 점이, 그런 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소설 속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설 속 내용들로나마 되게 팬으로서는 반가웠다는 점, 그리고 일방적인 입장에서 소설로 쓰여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본인의 심정을 담아서 발표를 한 내용인 만큼 어느 정도 본인의 마음이 좀 덜어졌다면,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또 소녀시대 팬으로서 느낀 점은, 일단 9명인 멤버 때의 모습이 소녀시대로서 가장 빛나던 전성기 시절이었던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뭐 각각 멤버들로의 빛나던 순간이라기보다는 소녀시대라는 팀 자체로서는 그렇다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최근에 이번에 15주년을 맞아서 정규 앨범을 내고 7집을 내고 지금 활발하게 되게 활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팬으로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물론 제시카가 함께 있었다면 더 의미가 있고 좋았겠지만, 이미 서로의 행보는 달라진 상태고 또 지금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막 아쉬움만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되게 느낀 점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컴백을 맞아서 하고 있는 소시탐탐이라는 리얼리티를 보면서 소녀시대라는 팀 자체가 제시카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또 배려로 이루어졌는지를 되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요 안에서 갈등이라는 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좋게 풀어지는가, 아니면은 갈등의 끝맺음이 나쁘게 이제 풀어지는가, 뭐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측의 팬들도, 뭐 소녀시대 팬인 소원도 그렇고 또 제시카의 팬인 골든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팬덤 사이에서도 아직도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각 측의 팬들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이제 누군가를 계속해서 탓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고 또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시카가 본인의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본인의 인생에서 자신의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정도는 되게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패션 브랜드와 레스토랑 사업 모두 그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중국 서바이벌에서 결국 2위를 통해서 재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15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솔로 앨범도 놓치는 말아줬으면 하는 팬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소녀시대도 이번에 성공적인 15주년 앨범 발매와 활동을 굉장히 기쁘게 바라보고 있고, 요즘에 또 앨범 전곡을 반복을 해놓고 또 완전체 출연 예능들을 보는 게 삶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여름에 만난 책인 샤인과 브라이트에서는 사실 그때 상황이 궁금하긴 했으나 뭐 그래도 완전히 시원하게 그렇게 풀어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15년 전 2007년 여름에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제시카와 지금 현재 8명의 소녀시대 멤버들, 그래서 합해서 9명 모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